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어르신들은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순차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하자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게 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 후 2027년까지 40만원 지급을 현행과 동일한 소득 하위 70%까지로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기초연금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까지 지급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의 30만원을 지나 2024년 현재 33만 4,810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최근 국민연금은 연령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해서 현행 9%에서 13%로 4%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한다는 개혁안이 도출되었는데요. 내야 할 보험료 인상률 4%가 받아야 할 수급액 상승률 2%보다 크고 인구, 경제, 물가 등과 연계해서 수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납부로 형성된 연금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오로지 100% 정부 재원, 즉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입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혜택은 축소되는 반면 내 돈 한 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인상되는 현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장기 가입 및 납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만일 기초연금이 50만원까지 인상된다면 46.3%가 납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4만원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인데요. 국민연금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만원 미만 14.9%, 21만원에서 40만원 43.5%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매달 40만원 미만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58.4%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면 부부감액 20%를 적용해도 부부합계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감액까지 폐지된다면 기초연금을 부부합계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국민연금 고갈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되지만 개혁안대로 보험료를 올리면 고갈 시기를 2072년으로 16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금 고갈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보험료 납부가 전혀 없는 기초연금의 수령액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납부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연금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일본의 기초연금은 한국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 재원만으로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개인과 국가가 절반씩 납부해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월 15만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가입 기간은 20세에서 60세까지로 40년입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은 2017년 보험료율을 18.3%로 인상한 후 일정 기간 동결을 약속했고, 현재는 단기간 근로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해서 후생연금 기금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일본의 연금 정책이 퍼주기식 연금이 아닌 구조화된 연금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폐지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한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연금은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의무가입이다 보니 어르신들 모두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약 60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달 8만 3천 원 정도씩을 감액당하고 있지만 향후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과 감액되는 금액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과 주택연금,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적연금 개혁과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과의 통합까지도 연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럽의 복지선진국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이 임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